8월 초부터 두 달가량 금 가격이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이 상향 추세선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금 가격 2,500달러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향후 12개월 동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M1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최근에 약간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40% 이상, 40.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증가율은 과거 금 가격이 크게 급등했었던 시기 20%대의 거의 2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향후 6개월 정도로 놓고 봤었을 때 금 가격이 적어도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달러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달러가 약세 추세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수준의 달러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92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96 정도의 박스권, 이렇게 이어진다면 계속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은 가격도 상승할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삼각 박스권 안에 있고요. 은 가격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대체 자산도 있기 때문에 은 가격에 대한 투자보다는 금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은 금의 레버리지 ETF인 UGL 2배짜리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정이 끝나고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금 그리고 금 레버리지 ETF 투자를 또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 달러까지 시장 한번 진단을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진단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사실 중소형주 강세가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중소형주 상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었죠. 지금 지난주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스몰캡 2000, 네. 러셀 2000이 6.3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월간 단위로 거의 9.3%죠. 네. 지난 2주만 놓고 계산하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른 어떤 지수들보다 그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또 전체 중소형주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러셀 2000 관련해서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초자산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12.4%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성장주 관련된 ETF의 기초자산의 상승 여력은 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치 관련된 ETF에 관련된 기초자산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37.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셀 2000 관련된 ETF 투자에 있어서는 IWN이라는 이 성장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형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과거 닷컴 버블이나 또한 금융 위기가 일어났었던 2000년도나 2007, 8년도에 대비해서는 훨씬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업 신규 주문 추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과거의 회색선, 빨간 박스권 두 개를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네. 자, 저때가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장이 나왔었고 중소형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녹색 박스권을 보시면 코로나에 의해서 큰 폭으로 급락했던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전 3월, 2월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과거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은행권의 연체율도 그런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인 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업 환경 지수란 게 있어요. 파란 선 한번 보시면 지금 과거에 2009년에 회복했던 수준까지 네. 큰 폭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2013년, 14년에 회복했던 숫자를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는 회복할 것이다가 맞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 위주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중소형주 투자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 미만 정도 투자가 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시 또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체 성장과 가치주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가치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0% 미만 수준을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정책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양책, 제로금리 이런 경기 회복 시그널을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좀 크게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이후에 경기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지표를 보고 있으면 경기 회복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게 아니냐,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데 네. 그 속도는 아주 더딜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표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가장 먼저는 이제 은행권에 지금 현재의 현금이라든지 정부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저기 지금 파란 선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밑에 선입니다. 밑에 네네. 흰 선입니다. 빠르게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파란 선은 이제 대출이나 리스, 그러니까 즉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인데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지금 자산 운용의 스타일을 보시면 안전자산 쪽으로 훨씬 더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출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는 좀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많이 늘어야지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텐데 자, 그렇지 못한 모습이죠. 또한 지금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 추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빠르게 10% 이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보시면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정말 많은 돈을 풀어서 지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데 예대율이 60%대 정말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은 하는데 그 회복 속도가 은행권의 지원 상황을 보면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경기 회복이 좀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가 바로 또 대선입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지금 시장 예측을 또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일 텐데요. 과거 이제 2016년을 보면은 이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였다고 해요. 이번 패턴이 이번에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이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반짝 뜨고 나서 내년도에 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빠르게 이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과거 2016년에 TV 토론회가 일어났었을 때 지금은 이제 10년과 2년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네네. 저 숫자가 지금 0.63입니다. 저건 안정적인 거거든요. 저 숫자가 1.5%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주식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야지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 대선과 비교를 해보시면 저기 지금 빨간 화살표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2016년 숫자가 저 파란 선입니다. 네. 하늘색 선인데 저렇게 대선 토론이 일어나고 나서 빠르게 1.6%에서 2.5%까지 급등을 하죠. 자, 0.9%포인트나 급등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거다는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좀 진한 파란색, 지금 TV 토론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 수준의 지금 금리가 0.7 정도 됩니다. 최근에 또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이 숫자가 지금 0.7에서 뭐 1.5%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증시를 좋게 보지만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즉 내년 1, 4분기쯤 돼서 증시가 많이 오르고 나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테이블을 좀 보여드렸는데 네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듯이 투자 타이밍에 우려를 하는 그런 시기는 장단기 금리 차가 1.5% 이상 올라갈 때, 1.5%포인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2%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근원 인플레이션도 2%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또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급락을 해서 88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105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자,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주식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선 이후에 장기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내년 1, 4분기에 저런 숫자들에 도달할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1, 4분기에 저런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아마도 내년 말 또는 내후년 1, 4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실업률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업률을 보시면은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 평평하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즉 과거의 낮은 숫자인 3.5%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적어도 향후 1년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뒤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우려 타이밍이 이제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1.5% 수준에 도달했을 때라는 점은 염두를 두셔야 할 것 같지만 이 시기가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가야 도래할 것이다라는 점이 포인트라는 거 또 참고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또 정말 이슈가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만큼 나스닥 또 이제 성장주에 대한 진단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반독점 규제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자 다들 만약에 이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 또한 또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성장주들을 좀 매도하고 가치주를 사야 되는 게 네네.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나타났던 조정은 짧은 조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성장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특히 나스닥 100 위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4.65%나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중소형주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의 조정은 당연히 뭐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82% 수준의 5개월의 상승폭, 그 이후에 있었던 약 한 달간의 뭐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13% 정도의 조정이었지 계속 추세선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반 정도 보시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이게 끝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의 나스닥 추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중요한 것은 초기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동안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 옆으로 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 6개월, 그러니까 총 상승 구간이 1년 6개월이니까 한 18개월 정도 되는데, 마지막 6개월에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총 상승폭이 278%나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의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상승을 했습니다. 좀 쉬어갖고 다시 상승을 할 텐데, 만약에 닷컴 버블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아주 큰 폭의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닷컴 버블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펀디멘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나스닥 지수의 상승 여력과 나스닥 100기업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까지 12.1%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나스닥 100기업은 자그마치 22% 정도 상승 여력이 향후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펀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과거 닷컴 버블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100기업의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이익 증가율이 올해 작년에 거의 없었고 올해 지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는 뭐 15.68%, 또 내후년엔 14.4%, 뭐 상당히 높습니다. 또 P 멀티플도 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30배 미만으로 내년에 급락한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저기 보시면 ROE 숫자, 계속해서 24% 이상을 네. 유지하고 있는 이런 숫자. 자, 저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펀디멘털도 튼튼하고 또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스닥 100기업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적어도 40% 이상, 전체의 50% 정도는 나스닥 100기업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 100 지수 성장성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앞서 본부장님께서 13개 대표 기업들의 상승 여력을 좀 정리해 주신 표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까지 나스닥 100기업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나스닥 100기업 안에 시가총액이 큰 대표 13개 성장주의 상승 여력을 또 분석을 해보면 그것보다도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13개 종목의 이 성장주 상승 여력을 보시면 전체로 계산하면은 뭐 거의 69% 정도 나옵니다. 근데 퀄컴이 워낙 뭐 상승 여력이 높다 보니까 조금 네네. 제외하고 나머지 12개로 계산했을 때 저기에 나와 있듯이 49.8%가 나옵니다. 아까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뭐라 그랬죠? 22%였으니까 2배 이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나스닥 13의 이 대표 성장주 중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그 법인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하고도 13개 대표 성장주의 상승 여력을 퀄컴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30% 정도가 나옵니다. 저기 지금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퀄컴을 제외했을 때는 30%고요. 네. 퀄컴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가 지금 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13개 종목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성장 대표주 위주의 투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한 진단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닷컴 버블 시기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생명공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드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가 큰 폭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콜 옵션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차트 계속 빠르게 좀 올려주시면 ICLN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ETF가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콜 옵션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기에 나와 있죠.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시가총액 비교인데요. 대표적인 엑슨 모빌이라는 회사 있죠. 네. 석유 관련된.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로스오버가 생겼죠. 그만큼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태양광 ETF인 TAN이라는 ETF. 네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월 바닥 대비해서 지금 26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추세를 복귀했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말씀드린 대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이때의 대표적인 업종인 바이오 생명공학 업종과 반도체 업종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에 550%나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267% 올랐다고 해서 굳이 지금 파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에너지 관련된 ETF의 쭉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보시면은 뭐 PBD라든지 PZD, QCLN, GRID 자, 이런 위주 또 TN까지 쭉 보시면 그 매력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도 태양광 관련 대표 종목들 한번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다초뉴 에너지라든지 또 한국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중에서 카네디안 솔라나 진코솔라, 미국 기업으로 놓고 보면 퍼스트솔라, 유럽 기업을 놓고 보면 바카케미. 자, 이런 쪽에 초점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를 비롯해서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 섹터들도 한번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5G도 중요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G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핏줄과 같은 그런 업종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게 퀄컴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별하기가 어렵다면 퀄컴 말고 ETF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FIBG라는 ETF가 있습니다. 5G 전체 투자하는 ETF고요. 저기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데 ETF는 약 한 39%, 퀄컴은 자그마치 거의 3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네. 나타나니까 네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5G 종목 투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